올해로 환갑이 된 정모 씨는 1년에 한 번 의례적으로 받는 건강검진에서 초음파 검사를 권유받았습니다. 정 씨는 따로 비용이 드는 검사인지라 잠시 망설였지만 이제 건강에 자신 있는 나이가 아닌지라 얼떨결에 선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얼떨결에 선택한 선택이 정 씨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바로 복부 초음파 검사에서 암을 발견한 것이죠. 초기 진단으로 치료 중인 정 씨는 만약 초음파 검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아찔한 상상을 하곤 합니다. 맞아요. 사실 뭐 이분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지만 실제로 권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이런 걸 많이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발견된 거 꽤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긴장을 안 하고 하게 되는 때가 있거든요. 특히 오후 이제 늦은 시간이 되고 이제 퇴근 시간 가까워지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아찔하시겠다. 네, 그런 느낌 알 것 같아요. 네. 덜컹하죠. 그럴 때 덜컹하죠. 앞에 나왔던 그 사연처럼 저희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다가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라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엄마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하니까 이제 약간 이렇게 아우 돈 드는데 그 뭐하러 해 하다가 그냥 얼떨결에 그걸 한 거예요. 근데 유방암 발견하셔가지고 진짜? 네 그래가지고 병원 가보세요 그래가지고 했더니 진짜 그래갖고 시술로 끝나가지고 다행이다 진짜. 네 저희 진짜 엄마가 다행이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막 진짜 큰일 날 뻔했다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발견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초음파는 뭐 유방암, 갑상선암, 그다음에 또 뭐 척추, 뭐 아기 보는 거 이렇게 쓰임새가 많은데 이런 적용 범위가 또 따로가 있나요? 다 볼 수 있나요? 뭐 정말 오만 곳에 다 보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뼈에 가려져 있거나 공기에 가려져 있지 않은 이상은 거의 대부분의 장기들을 저희가 볼 수 있고 진단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사실은 이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동적 검사이다 보니까 이제 시술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줘요. 그래서 예전에는 뭔가 절개를 해서 열어서 그 안을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봐야 된다면은 초음파로 이제 보게 되면은 절개를 하지 않고도 이제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이 치료기구를 어디까지 밀어 넣었는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절개를 적게 하는 이제 치료들이 가능해진 거죠. 초음파 덕분에. 네. 자, 뭐 요즘은 그 초음파가 굉장히 흔해졌어요. 네, 실은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엑스레이보다도 더 쉽고 자주 찍는 게 초음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요즘 정액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책상 옆에다 두고서 바로 환자분 오시면 직접 보기도 하거든요. 초음파의 장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가 간편하다. 검사를 위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고 쉽게 할 수 있다. 검사를 위한 준비 과정들이 간단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요. 검사를 하는 위치에서부터의 깊이가 이제 가까운 표재성 병변일 경우에는 이제 MRI나 다른 검사랑 비교를 할 수 없을 정도의 해상도를 자랑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손목의 힘줄이라든지 작은 혈관이라든지 또는 뭐 가느다란 신경 같은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볼 때에는 초음파가 굉장히 좋은 검사고요. 초음파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환자분이 몸에 대서 그 당시의 상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동적 검사라고 하죠. 그래서 동적 검사이기 때문에 이제 관절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면은 이제 MRI에서는 한번 찍으면 끝인데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저렇게 해보고 싶은데 하면 이제 환자분 자세도 움직이고 이렇게 관절도 움직여 가면서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뭐 힘줄이 어디에 껴 있다든지 뭐 힘줄이 어디 걸려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찾아낼 수 있죠. 그리고 요즘은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장비가 점점 휴대성이 좋아져서 요즘은 이제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주머니에 넣고 다녀서 스마트폰에 껴서 할 수 있는 장비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갖고 나왔는데요. 이거예요? 네,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이제 병동 회진 돌 때 이제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하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오, 괜찮겠다. 이렇게 예전에 막 배달 앱 하면 이렇게 카드 기계 없었는데 이제 막 스마트폰에 껴서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음파도 초음파실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휴대용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초음파도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경우가 훨씬 도움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구나. 이거 보니까 지금 생각이 드는 게 저도 초음파 검사 했었거든요. 이제 아기 가졌을 때, 그렇죠. 많이 하죠. 예. 이제 아기가 뛰놀고 그런 거를 볼 때 이런 걸로 이렇게 차가운 젤 발라가지고 하는 거 이거 맞죠?
네. 아, 근데 저희 애기가 음. 진짜 저 닮았고 약간 장난꾸러기 기질일 것 같고 한 번을 얼굴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 선생님, 초음파실 선생님이 계단 좀 뛰고 오세요. 그러면 아기가 좀 돌 수 있다. 그래서 그 당시 촬영할 수 있는 이렇게 동적 촬영이 되니까 다녀오세요. 그러는데도 한 번을 못 봤어요. 그러면 이 초음파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한계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해요. 네, 초음파가 굉장히 잘 볼 때는 굉장히 잘 보이는 검사인데 또 이제 이런 제약들이 많다 보니까 피부로부터의 깊이가 깊은 곳에 있을 경우에 멀어질수록 그 음파가 점점 감쇄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영상도 점점 이제 떨어지는 예쁘지 않게 되게 되고 그리고 뼈나 공기, 금속 같은 것들이 있으면은 이제 그림자가 세게 생기거든요. 그 뒤에 있는 것들은 이제 잘 못 봐요.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은 안 네, 보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척추 안에 이제 뼈로 척추 관은 이제 뼈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다든지 아니면 뭐 무릎 중에서도 무릎 앞쪽이나 바깥쪽 말고 무릎 깊은 곳에 뭐 십자인대라든지 무릎 안에 연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초음파로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은 잘 안 보이겠군요. 우리가 그 장애물을 헤집을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래서 뭐 깊게 있거나 아니면은 뭐 공기, 뼈, 금속에 가려져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검사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렇구나. 근데 이런 뭐 초음파가 뭐 암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제 발견하긴 하지만 또 우리 이제 권영원 원장님의 그 전문 분야가 혈관 중재적 시술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혈관 중재적 시술할 때도 이제 초음파를 사용을 하시는데 어떤 경우로 그 사용을 하시죠? 초음파로 검사를 하는 기법 중에서 도플러 초음파라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 몸 안에 피가 흐르는 방향 같은 것들이나 흐르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량화시켜서 이제 볼 수 있는 검사거든요. 그래서 CT라든지 MRI 같은 경우는 이제 피가 흐르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하는 게 조금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데 초음파로 보면은 피가 가는 것들이 얼만큼 원활한지 이제 동맥 같은 경우는 좁아지거나 막힌 것들이 있으면은 어느 부분이 얼만큼 막혔고 이제 피가 얼만큼 잘 원활하게 흐르지 않는지 확인할 수 있고 정맥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는 하지정맥류 이제 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정맥피에 역류가 되는 것들 확인을 해야 되는데 초음파 검사를 하면은 굉장히 쉽게 역류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흐름까지 같이 보이는 거예요. 네, 혈류가 흐르는 방향 같은 것들이 이제 컬러 코딩이 돼서 이제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진단할 때 있어서는 뭐 CT나 MRI로는 할 수 없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하면서도 초음파 보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이제 초음파를 보면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진단, 치료 그리고 치료 후에 치료 평가까지 이제 초음파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게 되죠. 그럼 치료 중에 이렇게 잘 되는 거 이런 것까지도 다 보이는 거예요? 치료가 잘 되고 있을 때는 이제 안 보여요. 잘 되고 있을 때보다 제가 못하고 있을 때 굉장히 잘 보이더라고요. 이거 아닌데 여기 이쪽을 잘못 찔렀나 막 이렇게요? 네. 근데 뭐 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잘하면 되겠네. 그러면. 되게 인간적이시다. 네, 이런 사연이 도착했어요. 아니 있잖아요. 내가 이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하고 저 병원에서 초음파 검사를 했어요. 아니 근데 이 병원에서는 아무 문제 없다 그러고 이 병원에서는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갖고 내가 대학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또 찍었더니 거기서는 아무 문제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같은 초음파 아니에요? 아니 이쪽에선 이렇다 저쪽에선 저렇다. 내가 어딜 믿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분이 맞아요. 있었는데 이렇게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진단하는 사람들마다 다를 수도 있는 게 초음파인가요? 어떻게 보면 장점이 많은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많이 한 사람들은 잘하고 거기서 많은 정보들을 꺼낼 수 있지만 또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수련이 필요하고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그만큼을 얻어낼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검사 경험이 특정 질환에서 검사 경험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은 좀 흔한 질환이 아니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초음파로 봤을 때 정확한 진단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하시는 의사 선생님들마다 다를 수도 있구나. 최근에는 이제 초음파로 자극을 해서 뭐 뇌를 치료하는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초음파가 어느 정도 어디까지 또 발전해서 뭐 진료와 치료가 가능할지 뭐 그런 게 뭐 새로운 그런 게 있나요? 퓨전 이미징이라고 해서 기존에 찍은 이제 CT나 MRI 이미징이랑
그 초음파 기계랑 연동화를 시켜서 초음파를 대면은 그 CT 부위에 혹이 어딘지 표시를 해줘가지고 좀 더 이제 그 병변 위치를 용이하게 찾는 기법도 있고 아니면 이제 초음파용 조영제가 나와서 조영제 사용해서 기존에 잘 안 보이던 병변들 더 잘 찾는 기법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조금 더 뭐 탄성 기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병변이 어떤 에코 텍스처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걸 보는 게 뿐만이 아니라 이 병변이 단단한지 아니면 좀 말랑말랑한지 이런 그 병변의 성상까지 이제 평가할 수 있는 기법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MRI 하나 찍으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간단한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암 검진도 가능하고 내 몸에 어디가 안 좋은지 이제 쉽게 알 수가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시면은 뭐 굉장히 두렵고 겁나고 이제 그러시는데 이렇게 쉽고 편하게 검사할 수 있으시니까 병원에 오셔서 빨리빨리 제때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